예,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 우선 이 플라톤은 아름다움이 실제한다, 정말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있는 것이고 누가 봐도 존재한다라고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디에 존재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자, 그것은 한마디로 이제 이데아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아름다움, 또 보편적 아름다움,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beauty itself, 아름다움 그 자체. 이것은 이데아적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움의 본질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이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게 이데아적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아름다움 그 자체가 바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 불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름다운 것들은 뭘까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아름다운 꽃들, 또는 아름다운 나무들, 아름다운 음악, 우리는 많이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그래서 집안의 화단에다가 그런 것을 심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라든가, 대중음악이든 음악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림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름다운 것들,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또 감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아름다운 것들이죠. 이런 현실적인 아름다운 것들은 이제 플라톤이 볼 때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꽃은 집니다. 변화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어떤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그거는 이상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데아 세계에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고, 그럼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건 뭐냐? 변치 않는 아름다움. 그러니까 또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지 않는, 변치 않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변치 않겠죠. 그리고 이게 진정한 아름다움으로서 beauty itself인 것이고, 또 이것이 보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이죠. 그게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이다.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은 그러한 아름다움 그 자체를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플라톤은 또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여한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 불변한 아름다움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아름다움 그 자체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이죠. 이데아적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플라톤은, 자,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난다. 자, 시간의 제약이라는 건 뭘까요? 시간이 흐르면 변화하는 것이죠. 꽃이 필 때가 있고 질 때가 있죠. 그런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런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영원한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고, 또 진정한 아름다움은, 아름다움 그 자체는 감상자의 취향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감상자의 취향은 말이죠,
똑같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감상자의 취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대중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누구나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움인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름다움 그 자체인 것이고, 그것이 이데아적인 아름다움인 것이고, 그런 아름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름다움 그 자체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다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를 초월해 있는 이데아 세계 내지는 신의 세계, 이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고,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것들은 그러한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그것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전혀 추함이 없어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예. 자, 아름다운 원숭이하고 아름다운 인간하고 비교한다면 이것은 이때 아름다운 인간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그릇과 아름다운 여인이 중에 아름다운 여인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비교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간, 아름다운 여인이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 그 자체는 다른 것하고 비교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런 비교를 초월해 있습니다. 그래서 추함이라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하고 전혀 비교될 수가 없는 아름다움이다. 자, 둘째로 아름다움 그 자체는 부분적으로 아름답고 부분적으로 추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더 아름답고 어느 부분에서는 추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는 어떤 때는 아름답고 어떤 때는 추하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것과 관련해서 아름답게 되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름답게 됐다. 그것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름다움 그 자체는 이렇게 다른 것과 관련돼서 아름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아름답고 어떨 때는 추하고 하는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름다운 것 자체는 여기서는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기서는 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라고 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흉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아름다운 그 자체는 영원한 것이고 스스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그 자체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 자체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다. 또 부분적인 아름다운 것들의 원천이다. 또 아름다운 사물의 근원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물이거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고 비물질적인 것이죠. 그럴 때만이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대로 그것은 이데아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각을 초월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이 아닌 것이죠. 또 사물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물 속에서 발견된다면 서로 비교되고 그러겠죠. 그런데 아름다움 그 자체는 그런 것처럼 사물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초월해서 사물의 본질 세계, 이데아 세계에 있는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그 자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